최근 초기 재건축 및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줄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초기 재건축 테마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기존에 진입해 있던 분들은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지만 지금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업 속도. 정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 못한 극초기 단계의 제재들은 정비 사업의 프로세스상 아무리 빨라도 준공까지 12년 이상이 걸립니다. 선거철 공약을 믿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스터디한 후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초기 단계의 제재를 매수해야겠지만 투자금이 충분하다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단계인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제재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단계 이후가 안전한 이유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동의율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 조건은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위의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상승장 후반기를 지나 하락장이라도 온다면 해당 정비사업은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초기 제재들은 지금의 상승장 후반기를 지나 빠르면 3-4년 뒤 위와 같은 후폭풍을 반드시 겪고 넘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승장 후반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초기 단계 제재 진입은 매우 리스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성. 지금까지 지켜본 윤정부의 특징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만간 재건축 완화와 함께 기존 전매금지 규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완화의 명목으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연장된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입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전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전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매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매우 장기간 유동성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평가. 최근 재건축 완화 이슈로 인해 전세가율이 심각하게 벌어진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반드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 재건축 및 일기 신도시는 호재로 접근하기보다 본연의 가치를 믿고 장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투자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같은 투자금이라면 관리 처분인가일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한 사업 시행인가 단계의 인서울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십시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속도. 현재 사업 시행인가 단계인 재개발 구역은 상승장 후반기를 지나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정비 사업의 8부 능선인 관리 처분 단계를 통과한 상태로 안전하게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고 지금부터 빠르면
7, 8년 이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라는 성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정비사업이 무산될 확률은 극히 낮으므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단계가 바로 사업 시행인가 단계입니다. 세 번째, 황금성. 2018년 1월 24일 이전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황금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부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황금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한 인서울 재개발 구역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평가. 해당 재개발 구역 중에는 지난 1년간 프리미엄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시세가 하락한 구역들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수요가 쏠린 초기 제재의 투자금과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된 재개발 구역 간의 투자금이 거의 맞먹는 상황까지 와 있는 지금 어떤 물건이 더 저평가되고 있는지 조만간 저울에 달아볼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물건을 통한 절세 플랜 가능. 현재 사업 시행인가 단계의 재개발 구역은 2, 3년 이내 관리 처분을 통과하여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유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다양한 투자 물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다양한 투자 물건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일명 뚜껑의 장점. 취득세 단일 세율 4.6% 적용.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적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잡힘. 전세 대출 가능.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감. 토지 불화를 통해 평형 신청 시 큰 평수를 받을 수도 있음. 두 번째, 도로부주의 장점. 취득세 단일 세율 4.6% 적용.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주택수 안 잡힘. 보유세 안 나옴. 세 번째, 상가의 장점. 취득세 단일 세율 4.6% 적용.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주택수 안 잡힘. 보유세 안 나옴. 매도시 양도세 중과 안 됨. 주택수와 관계없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위에서 소개한 재개발 물건들은 재개발의 특수 물건이라 매수 시 일반 매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지만 장점들 또한 워낙 많기 때문에 스터디 후 매물 포지션에 넣어둔다면 투자 다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개발을 이용한 현재 시점 가장 좋은 투자 포지션은 첫 번째, 인서울 재개발 주택 한 채와 대체주택 한 채를 세팅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활용하는 전략. 두 번째,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인서울 재개발 주택 한 채 투자 후 직장 근처에서 전월세로 실거주하는 전략. 지금부터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구역은 부가현 뉴타운의 부가현 2구역입니다. 세대수 2320세대, 시공사 삼성 대림 컨소시엄,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2호선 5호선 더블역 세권인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 인접.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초품화, 초역 세권. 투자금은 약 10억에서 1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부가현 3구역입니다. 세대수 4776세대, 시공사 GS 롯데 컨소시엄,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2호선 5호선 더블역 세권인 충정로역과 5호선 서대문역 인접.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초품화, 메모드급 대단지, 숲세권, 언덕지형. 조합원 대부분 30평대 배정 가능.
투자금은 약 9억에서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진 4구역입니다. 세대수 844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7호선 장승배기역과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해 있습니다.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역세권. 투자금은 약 10억에서 1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진 7구역입니다. 세대수 576세대, 시공사 SK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7호선 장승배기역과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언덕지형, 초중고 학세권.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은 약 8억에서 9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금호 16구역입니다. 세대수 595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 5호선 신금호역과 3호선 금호역 인접.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언덕지형, 숲세권, 초품화, 일부 세대 한강 조망 가능. 투자금은 약 8억에서 9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수색 증산 뉴타운의 수색 8구역입니다. 세대수 578세대, 시공사 SK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인 DMC역과 수색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숲세권, 변전소 이슈 등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약 7억에서 8억대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수색 증산 뉴타운의 증산 5구역입니다. 세대수 1704세대, 시공사 롯데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교통은 6호선 증산역과 세전역, 서부선, 고양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역세권, 중품화, 조합원 대부분 30평대 배정 가능. 투자금은 약 6억에서 7억대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가련 1구역입니다. 세대수 4116세대, 시공사 롯데건설, 사업 단계 22년 5월 6일자로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함. 교통은 3호선 6호선 더블역세권인 연신내역과 GTX-A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특징으로는 관리처분 이후 전매 가능, 매머드급 대단지, 북한산 조망권, 언덕지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약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초기 재건축 및 일기 신도시의 이슈로 시장이 시끄러울 때 위에서 소개한 재개발 구역들은 조용히 관리처분 단계를 통과할 것이며 사업 속도, 안정성, 황금성, 저평가, 절세 이 모두를 충족시킨 투자처이기 때문에 상승장 후반기를 지나 하락장이 찾아와도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